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22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계속 좀 받고 있죠. 때마침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도 좀 일어났고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을 좀 누르는 흐름이고, 그래서 주말 기관차에도 트럼프가 과연 주가 상승을 반길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정치적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워낙 이 피격 사건 이후에 기세 등등한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후보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뭔가 또 다른 특별한 변수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정도의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일정한 파동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밌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의 변곡은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시계열상으로도 계속 월요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과연 그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미국도 실적 장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실적들을 보게 되면 실적들이 다 좋아요. 근데 좋았는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등의 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782를 당당하게 뒤졌는데 또 개파락 나오겠죠. 개파락 나왔을 때 또다시 청개구리가 나오면서 여전히 2782 딛는 이후에 여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는가, 이것들을 이번 주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제 악재들이 또 쏟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2차전지가 딛고 있고, 무엇보다 조금 고무적인 것은 공매도 환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 게, 그렇게 악재를 쏟아놓고 더 이상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뻔뻔하게 대놓고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다만 어찌됐거나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살아나려면 2차전지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829 라인을 딛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 시장의 조정과 함께 이쪽이 하단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정도만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똑같이 이야기 드리는 게 뭐죠? 2781을 넘던 못 넘던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노리는 종목에만 계속 신경 쓰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지수는 우리가 상대할, 그러니까 예측할 그런 흐름들이 아니에요. 다만 종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2차전지 다시 밀려도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쵸?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이 패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흐름 보게 되면 30분의 흐름을 이탈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특히나 이때 이거 깨진 게 조금은 뼈아픈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장중에 계속 어떻게든 반등하려는 시도들은 나오고 있지만 다시 되물리고 있다. 이렇게 되물리는 이유는 그동안의 미국 시장의 어떤 빅테크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패시브 자금들의 흐름이 좀 꺾였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지수적으로 보면 뒤늦게 다우가 저렇게 고개를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지만 또 빠질 때도 쉽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늘 이야기 드리지만 선발 때 대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찌되었거나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이 갭자리 좀 테스트하러 오겠죠. 이 갭자리랑 조금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자리를 쳤어요. 현물이 못 내려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물이 좀 더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다시 리바운드해서 일단 못해도 20평의 저항 여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올라갔을 때 살짝 이 꺾임이,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우랑 나스닥의 중간이 이제 S&P죠. S&P도 여러모로 저 밑에 자리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한 번에 22평을 테스트도 안 하고 깨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또 디딜 자리 왔죠. 전고 구간에 지지 자리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가 나오느냐, 이번 주 초에 단기 변곡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다운 2782는 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다시 여기서 출발을 하겠죠. 여기서 출발했을 때 다시 양봉으로 디딜 수 있는지 아니면 꺾이는지, 여기서 꺾이면 다른 거 없이 120평 바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반등 지지가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29라인을 넘게자마자 여기 이제 메워야 될 갭이었는데 바로 메워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양봉을 만든 거는 나름 2차전지에 환매수가 들어와서 만들게 된 건데, 이런 흐름들이 주 초반에 이어지면서 사실 얘도 900라인은 한번 치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치고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정쩡한 거거든요. 여기서 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2차전지를 오히려 때려주면서 못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좀 멀어 보이긴 해요. 멀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얘도, 코스닥도 900라인을 한번 쳐야지 어떤 지수의 합이나 여러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인 거고 가급적이면 종목 중심으로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컨디션 유의하시고 저는 점심때 런치박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